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제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재산죄, 형법 강론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죄 파트에 해당되고, 재산죄 파트 중에서도 트리오, 사기, 횡령, 배임, 그 중에서도 사기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좀 평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틀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틀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만 틀렸다?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좀 평이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 펴보고, 자, 칠판이 좀 불편합니다. 네, 화면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상황인데 제가 조금 여력이 되면 좀 개선하고 좀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제가 여기다 첨부를 해놓거나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편하게끔 뭔가 편의를 드리면 너무 좋은데, 아직은 제가 구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력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제 강의를 따라오는 분이 아니면 사실은 이 강의가 크게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또 제 강의가 빛이 되고 힘이 되고 꿀송이가 되는 또 그런 분들이 분명히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의 이런 강의가 하나의 작은 그런 미랄이 돼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말 강사가 돼서 여러분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내심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문제에 들어갈게요. 가장 적절한 것과 관련해서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불법 원인 급여와 사기죄에 관련된 문제예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도박자금 내지는 화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율락량 화대, 도박자금이죠. 민사법적으로는 화대라든지 또 불법 원인 급여로 도박자금을 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반환 청구가 제한이 되고 있어요. 다만 형사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나 이거 금방 갚을게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너 내 돈 내놔, 너 형사처벌할 거야, 너 고소할 거야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사기죄 금정설의 입장에 우리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물이라도 기망을 해서 그거를 편취했다면 피해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사기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율락녀 화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율락녀가 화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포주라는 인간이 화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대를 떼어 먹은 거예요. 이랬을 때 율락녀는 내 화대 내놔, 너 형사법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어떤 민사 개념과는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민법 746조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해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기망을 했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하며, 얘는 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은 도구라는 거예요. 사기의 피해자는 여기서 A죠, A.
재물이나 재물이나 재산을 내게 편취당한 A라는 거예요. B는 그냥 일종의 도구라는 거예요. 당연히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해서 A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겠지만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해서까지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작위한 기망은 있을 수 없다. 부작위한 기망이 더 많죠. 내가 어떤 집을 임대를 놓고 있는데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집이 지금 경매 중이야. 이런 것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실에. 그런 부작위도 당연히 기망의 일종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얘기죠. 그 다음 4번. 자,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의 착오에 빠지고 착오 때문에 어떤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처분행위는 자기에 의한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기죄의 처분행위라면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자기에 나아가는 것을 말함으로 뭔가 뉘앙스가 부작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자,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면, 자, 기망에 빠져가지고 내 채권이 있는지조차를 몰랐어. 내가 채권이 있었으면 당연히 행사했을 텐데 내 채권이 있는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일종의 처분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재산 어떤 처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자기 외에 이런 부작위, 착오에 빠진 결과 내 재산권 행사하지 않는 이런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 개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아까 이것도 틀렸었죠. 결국 답은 뭐다?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쭉 보시면 불법 어린급여와 사기죄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한테까지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경매 진행 중인 거를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 부작위야 사기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부작위도 재산적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부작위도 재산적 처분행위라는 거죠. 인세 사건, 작가 인세 사건, 출고 현황표를 조작해가지고 인세 일부만 받았는데 내가 더 받을 게 많은데 이걸 조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청구권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행사를 안 했어. 행사 안 했으니까 손해를 입은 거죠. 반면에 얘한테 인세를 줘야 되는 사람은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20번째 시간, 벌써 20번째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